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패딩 점퍼에 이어서 패딩 모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측정해 볼 텐데요. 모자가 내려오는 길이를 결정하시고 이마를 지나서 반대편까지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 길이가 이 패턴에서 긴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는 이마에서부터 뒤통수 지나 뒷목까지 길이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이 모자가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아랫부분 목 있는 부분의 둘레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측정해 준 사이즈로 귀가 들어가는 겨울 패딩 모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패턴을 그려볼까요? 종이는 이렇게 반을 접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을 접어서 그리면 좌우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긴 윗부분의 가로를 그려볼 텐데요. 그 가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측정한 길이 부분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25cm가 나와서 그것의 절반인 12.5cm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께는 이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폭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대략 5cm가 나와서 5cm 폭으로 같은 길이로 한 번 더 그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너무 내려오게 되면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살짝 파주었습니다. 저는 2cm 정도 파주었고요. 이 모자에서 보시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한 부분이 일자로 되는데 이마 쪽을 살짝 깎아 주어서 눈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저는 그 부분을 2cm 정도 깎아 주었습니다. 이마에서 귀로 내려오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양쪽 아래 앞부분은 모자에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턱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폭은 아이의 얼굴이나 목 길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통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뒤통수 부분은 이마에서부터 뒤통수까지였는데 지금 정수리까지는 그려주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길이만큼 그려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10cm로 그려줄 거라 10cm 되는 부분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앞 이마에서 깎아준 만큼 내려와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윗부분 가로선 그었던 아랫부분에서부터 2cm 내려온 부분 체크해 주었고요. 이거는 한 3, 4cm 내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후에 뒤통수 길이 체크해 주었던 직선에서 각도로 30도 정도 되도록 갈라지게 해줄 거예요. 우리 2cm 내려온 부분부터 갈라질 거라 총 10cm를 내려왔는데 2cm 내려온 부분에서 갈라지니까 8cm 만큼 갈라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폭은 귀와 귀 사이에 거리를 해줄 거예요. 두 귀 사이에 폭만큼 이 부분을 띄워줄 텐데 저희 아이들은 7cm가 나와서 3.5cm 폭으로 이 뒷부분을 해줄 거예요. 갈라지는 부분의 폭을 3.5cm로 해서 가로선과 연결하면 이 가운데 부분의 폭 3.5cm와는 맞질 않습니다. 여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3.5cm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보다는 조금 곡선이 되는 모양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디자인을 바꾸시면서 위에 귀와 귀 사이의 폭 거리도 3.5cm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곡선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패딩 모자의 패턴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패턴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이 양쪽 아랫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준 패턴을 이용해서 시접이 1cm가 되도록 재단해 줍니다. 이건 모자의 귀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밴드고요. 모자의 옆부분과 뒤통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길이를 측정할 때 이 뒷목 부분의 둘레도 측정해 주었습니다. 그 길이를 측정을 해주고 이 패턴에서 뒤통수 부분의 폭과 그리고 이 5cm, 처음에 5cm로 깎아주기 전에 5cm 폭을 측정을 하시고 그 길이에서 뒤통수 폭의 2분의 1에서 이 패턴의 길이만큼 빼주신 그 길이를 밴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무줄도 넣어줄 건데 고무줄은 살짝 좀 당겨주는 걸로 할 거라 조금 더 작게 재단해 주면 되고요. 둥근 고무줄과 스토퍼도 준비해 줍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감과 안감 모두 겉길이 만나도록 반 접어준 다음 뒤통수에 갈라진 부분을 박음질로 연결해 줍니다. 겉감과 안감 모두 뒤통수에 갈라지는 부분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서 박음질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겉감과 안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하나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박음질을 해주는데 우리가 앞부분과 뒤통수는 밴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반대쪽도 연결을 해줄 거라 이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비워놓고 박음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접 부분 박음질을 하고 밴드의 폭만큼 박음질을 띄운 다음에 박음질 이어가다가 옆쪽에서 또 밴드 폭만큼 띄워둘 거고요. 반대쪽도 시접 박음질하고 밴드만큼 띄우고 박음질 하다가 옆부분에서 비워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뒤집으려면 창구멍을 둬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창구멍으로 넉넉하게 비워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박음질 전에 우리가 고무줄을 하나 더 연결해 줄 거예요. 이건 모자의 앞쪽에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둥근 고무줄입니다. 이 고무줄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잘라준 다음 스타퍼를 끼워서 준비해 둡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둥근 고무줄은 안감과 겉감을 연결하기 전에 겉감의 앞쪽에 박음질로 고정시켜 둡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둥근 고무줄을 겉감의 앞쪽에 먼저 고정을 시킨 다음 안감과 겉감을 포개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때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과 창구멍은 남겨둔 상태로 박음질 해줍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고무줄을 모자의 앞쪽에 박음질로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고무줄은 좀 두께가 있고 둥글기 때문에 그냥 박음질을 하게 되면 계속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꽉 잡고 살짝 늘려서 박음질 해주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끈을 연결해 주었다면 끈은 안쪽으로 넣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준 다음 암감과 겉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과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줍니다.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띄우고 박음질을 이어갑니다. 또다시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박음질을 끊고 또 다음 부분부터 박음질 이어가기를 반복해 줍니다. 밴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거라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모자의 앞부분에는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양쪽 끝을 조금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음질 할 때 고무줄을 같이 박음질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또 이렇게 고무줄로 인해서 당겨진 부분들은 잘 펴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박음질을 끊어줍니다. 한쪽에는 창구멍도 넣어줄 거라 밴드를 넣어주는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제 고무밴드를 덮을 수 있는 커버를 만들 텐데요. 이 부분은 커버 없이 고무밴드나 아니면 끈을 바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고무밴드의 양쪽 긴 부분을 박음질로 고정시켜 줍니다. 겉길이 마주보고 박음질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은 뒤집어 주세요. 그 후에는 커버 안쪽에 고무 밴드를 껴줄 텐데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짧게 잘라놨는데 이거를 미리 자르지 마시고 안쪽에 통과시켜서 껴준 다음 길게 늘어뜨려서 박음질 한 후에 잘라주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저처럼 넓은 밴드가 없다면 이 밴드 커버 안쪽에 얇은 고무줄을 이렇게 위아래로 두 줄 넣어서 좀 탄성이 있도록 잡아 당긴 다음 박음질해서 고정시켜 주셔도 됩니다. 고무줄을 안쪽에 놓고 양쪽 끝에 0.5cm 되는 부분을 고정시켜서 박음질 해주세요. 아까 만들어 두었던 모자의 본체를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기 전에는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집은 후에는 송곳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제 모자의 옆부분과 뒤통수를 밴드를 이용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우리 박음질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구멍에 시접을 안으로 1cm 접고 그 사이에 밴드를 껴 놓은 다음 고정시킨 후 박음질 해줍니다. 모자의 밴드를 연결하면서 창구멍도 막아주고 모자를 전체적으로 상침해 줍니다. 반대쪽 밴드 넣는 부분이 오면 박음질을 그 전에 조금 중단을 하고 시접을 접어서 밴드 껴준 다음 박음질 이어갑니다.
패딩 원단이라 박음질이 조금 두꺼워지기 때문에 바늘땀 가장 큰 땀으로 해주시고 바늘도 굵은 바늘 이용하시고 조금 천천히 박음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밴드가 다 연결되었다면 창구멍도 함께 막아주고 나머지 부분도 상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밴드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캡 만드는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선캡에 고무줄 껴주는 방법을 해줄 텐데 고무줄이나 밴드 또는 끈이 들어가는 부분은 밴드나 그 끈의 폭만큼 여유분을 더 넣어줍니다. 지금 저는 밴드가 폭이 2.5cm인데 그럼 2.5cm만큼 시접 외에 더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똑같이 뒤통수 박음질하고 안감과 겉감 포개어주고 창구멍 남기고 박음질해서 뒤집어 준 상태라고 볼게요. 이게 이제 박음질이 다 끝나고 뒤집어 준 상태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밴드나 끈의 폭만큼 여기 여유분을 더 주었잖아요. 그만큼을 접어줄 거예요. 안으로 이 부분을 접어서 이 가장자리 끝부분을 박음질 해주고 뒤통수도 마찬가지고 그 폭만큼 접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접혀진 부분으로 끈이나 밴드를 연결해 줄 거예요. 펼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밴드나 끈의 폭만큼 여유분을 더 주었고 그 부분만큼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로 고정을 시킨 다음 이 사이로 밴드나 끈을 통과시켜서 앞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자에서 보시면 여유분 준 만큼 안으로 접어서 가장자리 박음질해서 고정시키고 그 통로로 밴드나 끈을 통과시켜서 반대편까지 나오게 한 다음 앞부분에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오늘 패딩 모자 만들기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